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최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작은 빌라 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늘 똑같았습니다. 아래층 슈퍼마켓 앞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삐 지나가고 길 건너편 카페에서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죠. 오늘도 맑겠네. 지연은 작게 혼잣말을 하며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걷어들였습니다. 53세인 그녀의 하루는 항상 이런 소소한 집안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2년, 이 집에서 산 지도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남편 박준호가 이미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55세의 그는 동네에서 작은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여보, 오늘 진료 몇 시까지예요? 오늘은 저녁 늦게까지 있어야 할 것 같아. 예약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 준호는 늘 그랬듯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네 의원이지만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항상 바빴습니다. 지연은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녁은 간단하게 차려놓을게요. 지연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에 김치찌개, 그리고 어제 만들어둔 나물 반찬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사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당신도 들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22년 된 부부지만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며 정중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지연은 어제 읽던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정리했습니다. 요즘 자기계발서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늦은 나이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지연은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처럼 집안 청소를 마친 후 지연은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들은 대부분 몇 년 된 것들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명품은 하나도 없었지만 단정하고 깨끗한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 원피스도 벌써 5년째네. 회색 원피스를 만지작거리며 지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비싸지 않은 옷이지만 관리를 잘해서 아직도 깔끔해 보였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지연은 근처 마트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아줌마들과 인사를 나누며 걷는 길은 편안했습니다. 지연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마트 앞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 특가 물건들 있다고 해서요. 맞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왔어요. 같이 들어가요. 지연은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좋았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진실한 일상의 순간들이었거든요. 마트에서 한 주치 식재료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53세라는 나이에 걸맞은 모습이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작게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정리하고 점심을 간단히 먹은 후 지연은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심리학 책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지연은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가는 도서관은 그녀만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거나 간단한 강의를 듣는 시간들이 소중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연 씨. 사서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책 있나요? 네, 자기계발 코너에 몇 권 새로 들어왔어요. 지연은 새 책들을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도서관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 소음도 없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거든요. 50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책의 한 구절을 읽으며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부쩍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6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남편을 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다녀왔어요. 남편이 피곤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녁 차려놨으니까 씻고 오세요. 고마워요.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연은 도서관에서 읽은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공부에 빠져 있네요. 네, 늦게라도 뭔가 배우고 싶어서요. 좋은 일이에요. 남편의 격려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TV를 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도 평범하지만 소중했습니다. 거창한 일은 없었지만 이런 평온한 일상이 지연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특별한 계획은 없었지만 그것마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급하게 어디 가야 할 일도 누군가를 만나야 할 약속도 없는 자유로운 시간들. 밤 10시가 되자 지연은 내일 읽을 책을 준비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했지만 충실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이런 평온한 하루였으면 좋겠다. 작게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에 그 평온한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지연은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은 내일도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평온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목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지연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화면을 확인해 보니 윤미라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이었죠. 지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졸업 후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던 사이였거든요. 지연아, 나 윤미라야. 정말 오랜만이지. 어떻게 지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지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윤미라는 고등학교 때 학급 부반장을 했던 인물로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리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연달아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하기로 했어. 졸업한 지 벌써 35년이나 됐는데 이제라도 모여야 할 것 같지 않아? 너도 꼭 와야 해. 동창회라는 말에 지연은 책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거든요. 그리 즐거운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는데? 일단 정중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토요일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해. 장소가 좀 비싸긴 하지만 35년 만의 모임인데 특별한 곳에서 해야지. 회비는 1인당 12만 원이야. 12만 원이라는 금액에 지연은 살짝 놀랐습니다. 평소 외식비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35년 만의 모임이라는 말에 거절하기도 어색했습니다. 좀 비싸네. 하지만 괜찮아. 그래. 다행이다. 아, 그리고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어. 김수진이랑 박영희도 온다. 김수진과 박영희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 지연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인물들이었거든요. 순간 3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항상 낡은 교복을 입고 도시락도 변변하지 않았던 자신을 그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했었죠. 야, 최지연. 너 또 그 냄새나는 김치만 가져왔냐? 옷도 매일 똑같은 거 입고.
빨래는 하고 다니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반 이미지가 떨어진다니까. 학창 시절 김수진과 박영희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참기만 했었는데 그 상처가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윤미라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김수진과 박영희와 만나는 것은 정말 내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윤미라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연아, 답장이 늦네. 혹시 바쁜 일 있어? 아니면 회비가 부담스러워. 괜찮아. 우리가 조금씩 보태서 도와줄 수도 있어. 이 메시지를 본 순간 지연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난해서 12만 원도 못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거든요. 물론 윤미라가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불쾌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참석할게. 결국 지연은 참석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망치듯 거절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와, 정말 너무 좋다. 그럼 토요일에 봐. 예쁘게 차려입고 와. 요즘은 다들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게 입고 오면 안 돼. 윤미라의 마지막 메시지에도 은근한 견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평범하게 입고 오면 안 된다는 말은 곧 지금까지 내가 촌스럽게 살았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지연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런 모임에 참석한다고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12만 원. 예쁘게 차려입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들밖에 없었거든요. 명품도 없고 화려한 옷도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김수진과 박영희를 다시 만날 용기가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기로 했는데.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거죠. 근데 좀 걱정이 돼요. 학창 시절에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친구들도 온다고 해서. 준호는 아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왜 걱정해요? 지연 씨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다녀오세요. 근데 회비가 12만 원이래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12만 원 정도는 괜찮죠. 35년 만의 모임인데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해요. 남편의 격려에 지연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5년 전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항상 위축되어 있던 자신, 그리고 그런 자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던 김수진과 박영희의 모습들. 이제는 다르잖아. 나도 당당하게 살고 있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은 동창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뒤져봐도 마땅한 옷이 없어서 결국 백화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뭔가 괜찮은 옷을 하나 사자. 오랜만에 나선 쇼핑이었습니다. 백화점 여성복 매장을 돌아다니며 적당한 옷을 찾아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려한 것도 부담스럽고 너무 수수한 것도 아쉬웠거든요. 이걸로 하자. 결국 네이비색 원피스 하나를 골랐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이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가격은 25만 원 정도로 평소 기준으로는 비쌌지만 동창회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만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새 옷을 입어보니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김수진과 박영희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더욱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산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는 신경을 썼지만 여전히 수수한 편이었습니다. 어떤가요? 남편에게 물어보자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주 예뻐요. 자신감을 가지고 다녀와요. 그럼 다녀올게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과거와의 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면서 지연은 계속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그 가난하고 초라한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35년 전 그 어린 소녀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프리미엄 호텔에 도착한 지연은 잠시 로비에서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곳곳에 놓인 고급 소파들이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12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구나. 작게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레스토랑은 호텔 15층에 위치해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하자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동창회 모임이시죠? 예약하신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옷차림을 점검했습니다. 새로 산 네이비색 원피스에 작은 가죽 핸드백. 나름대로 신경 써서 입었지만 이런 고급 호텔에 어울리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프라이빗 룸 문이 열리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머, 지연이 왔네. 윤미라가 가장 먼저 지연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시선은 곧바로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는 두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김수진과 박영희였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기본적인 분위기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과시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캘리백,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까지. 머리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박영희 역시 화려했습니다. 구찌 가방을 테이블 위에 과시하듯 올려놓고 목에는 굵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성형한 티가 역력했고 전체적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어머, 우리 지연이 정말 오래간만이다. 김수진이 겉으로는 반가운 척하며 일어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서 품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 수진아. 지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 지연이 옷이 참 단정하네. 어디서 샀어? 박영희가 지연의 네이비색 원피스를 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단정하다는 표현에는 밋밋하다, 재미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샀어. 지연이 담담하게 답하자 김수진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 백화점 어느 브랜드? 혹시 노브랜드나 코디 같은 데서? 요즘은 백화점에도 저렴한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 노골적인 무시였지만 지연은 표정을 굳히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머,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다니 역시 예전 그대로네. 박영희의 말에 다른 동창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자, 다들 앉아서 이야기하자. 윤미라가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지만 이미 공기가 어색해진 후였습니다. 원형 테이블에 앉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김수진과 박영희는 당연하다는 듯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고 지연은 구석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마치 35년 전 교실에서의 서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여기 인테리어 정말 럭셔리하다. 역시 5성급 호텔이야. 김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해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이 이런 고급 장소에 익숙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우리 남편이 회사 접대로 자주 오는 곳이거든. 여기 프렌치 코스가 정말 맛있어. 박영희도 지지 않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메뉴가 나오자 김수진이 웨이터에게 능숙하게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와인은 샤토 라피트로 하고요. 전체는 트러플 카나페로, 메인은 프리미엄 스테이크로 할게요. 유창하게 프랑스어까지 섞어가며 주문하는 모습에서 과시욕이 엿보였습니다. 지연이는 뭘 시킬 거야? 혹시 이런 고급 프렌치 코스 처음이지? 박영희가 일부러 어려운 메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지연을 당황시키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그냥 간단한 걸로 할게. 지연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실 메뉴의 대부분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걸로. 어머, 여기까지 와서 간단한 걸 시키다니. 좀 모험도 해봐야지. 김수진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자랑거리로 옮겨갔습니다. 우리 큰딸이 하버드 MBA 중인데 학비만 연에 1억씩 나가지만 뭐 어쩌겠어. 애 교육비는 아끼면 안 되잖아. 김수진이 겸손한 척하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 대단하다. 우리는 강남에 오피스텔 3채 샀어. 임대 사업으로 말이야. 요즘 부동산 수익이 워낙 좋잖아. 박영희도 지지 않고 재산 자랑을 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돈과 지위, 자녀 자랑에 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들었습니다. 때로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들의 변하지 않은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지연이는 요즘 뭐하고 지내? 박영희가 화살을 지연에게 돌렸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 지연의 대답에 김수진이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아직도 전업주부야.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남편 사업도 도와주고 부동산 컨설팅도 하고 바쁘게 살고 있는데. 맞아, 나도 문화센터 강사도 하고 골프도 치고. 전업주부는 너무 단조롭지 않아? 박영희의 말에는 전업주부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남편분은 뭐 하시는데? 김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연을 곤경에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의사야. 어머, 의사? 어느 병원에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개인 병원이야. 지연은 더 이상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아, 동네 의원이구나. 김수진과 박영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 병원이라고 하니 작은 동네 병원으로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의사면 그럭저럭 살만하겠네. 하지만 요즘 동네 병원들 경쟁이 치열해서 힘들다던데. 맞아, 대형 병원들 때문에 개인 의원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더라. 두 사람의 말에는 동정 섞인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정마저도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불쾌감을 느꼈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35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 우월감을 느끼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런 지연의 침착한 모습에 김수진과 박영희는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35년간 배운 삶의 지혜였거든요. 저녁이 깊어가면서 와인이 몇 잔 돌아가자 김수진과 박영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평소에도 공격적이었던 그들이 술 기운까지 더해져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것이었죠.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도 그때처럼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김수진이 갑자기 직설적으로 나왔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움찔할 정도로 노골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지연이 차분하게 답했지만 김수진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옷 보니까 다 알겠네. 백화점에서 샀다고 했는데 혹시 세일 코너에서 산 거 아니야? 수진아, 그런 말은 좀. 윤미라가 말렸지만 김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런 말이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여전히 촌스럽고 가난해 보이고. 박영희도 가세했습니다. 맞아, 정말 변한 게 없어. 우리는 다 성공해서 잘 사는데 너만 그대로네. 시간이 멈춘 것 같아. 그 순간 지연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번에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공이라.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김수진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연이 다시 조용해지자 박영희가 더욱 신이 나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성형이나 관리 한 번도 안 해봤지? 얼굴 좀 봐. 주름이 얼마나 많아. 요즘은 50대도 다 관리하는 시대인데. 나는 자연스러운 게 좋더라. 자연스럽다고. 어머, 그냥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봐. 동네 병원으로는 그런 여유 없을 거야. 김수진의 말에 테이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이번에는 너무 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성형 많이 했구나. 지연이 처음으로 반격을 가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김수진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성형을 직접적으로 지적당하자 당황한 것이죠. 별로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서. 지연의 담담한 말에 박영희도 발끈했습니다. 야, 최지연. 너 지금 우리가 성형했다고 놀리는 거야? 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야.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지연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순순히 당하기만 하던 지연이 이렇게 나오자 당황스러웠거든요. 너 진짜 뻔뻔해졌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더니.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35년이면 충분히 변할 수 있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크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흥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뭘 믿고 그렇게 나와? 너 지금도 가난하게 살면서 무슨 배짱이야? 박영희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인격까지 가난한 건 아니야. 지연의 한마디에 테이블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직격탄이었거든요. 뭐라고? 너 지금 우리 인격을 거론하는 거야? 김수진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 같은 게 감히 우리한테. 김수진이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이 지연의 얼굴과 새로 산 네이비색 원피스에 흠뻑 쏟아졌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테이블에서도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머, 수진아. 그래도 물을 얼굴에 뿌리는 건 좀. 윤미라가 놀라며 말렸지만
사실 그녀의 표정에도 묘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안, 실수했네. 어차피 싸구려 옷이니까 빨면 되겠지. 김수진이 가짜 미안함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12만 원짜리 저녁 먹으면서 그 정도 옷 입고 오는 것도 우습긴 하지. 박영희가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지연은 냅킨으로 얼굴에 물기를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에 번진 물얼룩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변한 게 없구나. 뭐라고? 김수진이 다시 화를 냈지만 지연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35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방식이네. 지연이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시선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최지연. 너 어디 가? 김수진이 소리쳤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갈게. 회비는 계산해 놓을게. 지연이 지갑에서 12만 원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웨이터에게 정중하게 사과한 후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저 여자 진짜 버릇 없어졌네. 김수진이 지연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맞아, 가난한 주제에 어디서 배짱이야. 박영희도 거들었지만 사실 두 사람 모두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연의 마지막 표정에서 본 것은 굴복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었거든요. 호텔 밖으로 나온 지연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젖은 옷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이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35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학창시절의 트라우마도 이제는 정말 털어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동창회가 있었던 지 4일 후 지연은 평소와 같이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경 지연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급한 회의가 생겨서 급히 청담동으로 가야 하는데 집에 둔 중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요? 청담동에 있는 프레스티지 메더컬 센터라는 곳이에요. 제가 자문의로 일하는 대형 종합병원인데 오늘 중요한 의료진 회의가 있어서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청담동은 집에서 꽤 먼 곳이었거든요. 어떤 서류예요? 책상 서랍에 있는 파란색 파일이에요. 의료기기 도입 관련 중요한 자료라서 오늘 오후 회의에 꼭 필요해요. 남편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연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바로 찾아서 가져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집안일 하던 차림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흰색 면 티셔츠에 편안한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까지. 전형적인 동네 아줌마 스타일이었죠. 거울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급한 상황이라는 남편의 말에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어차피 서류만 전달하고 오면 되는 거니까.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청담동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남편이 보낸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프레스티지 메더컬 센터는 청담동 메인 거리에 위치한 30층 규모의 대형 의료센터였습니다. 꽤 큰 병원이네. 작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담역에서 내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주변의 화려한 상가들과 명품 매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잘 오지 않는 동네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10분 정도 걸어가자 거대한 현대식 건물이 보였습니다.
프레스티지 메더컬 센터라는 금색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와, 정말 크네. 건물 앞에 선 지연은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1층부터 30층까지 전체가 의료센터였고 건물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사람 혹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돌리자 김수진과 박영희가 의료센터 입구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전 동창회 때와는 달리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러 써서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어머, 너 최지연 맞지? 김수진이 지연을 알아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 지연이 어색하게 인사하자 박영희가 지연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와, 정말 패션 센스가 그대로네. 여기 이런 고급 동네에서 뭐해?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설마 너도 성형 상담 받으러 온 거야? 김수진이 비아냥거리며 물었습니다. 동창회에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하더니 결국 마음이 바뀐 거지. 박영희도 거들었습니다. 아니야, 다른 일이야. 지연이 간단히 답했지만 두 사람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어머,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도 방금 상담받고 나왔는데. 여기 원장 실력이 정말 좋다더라. 김수진이 의료센터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비싸. 기본 상담비만 50만 원이야. 실제 시술비는 몇 천만 원씩 해. 너는 예산 얼마나 준비했어? 박영희의 말에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성형 상담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어색했거든요. 그냥 구경하러 온 거야. 구경하러? 어머, 여기가 백화점이야? 의료센터는 치료받으러 오는 곳이지 구경하러 오는 데가 아닌데. 김수진의 말에 박영희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야,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너 돈 없어서 상담도 못 받는 거잖아. 괜찮아. 우리가 원장님께 말해서 할인 좀 받아줄 수도 있어. 그래, 근데 너 같은 케이스는... 김수진이 지연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전면 재건축 수준일 것 같은데 여기서도 어려울 것 같아. 맞아, 리프팅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듯. 두 사람의 조롱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다시 동창회 때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얘들아, 제발 그만해. 지연이 작게 말했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만? 현실을 말해주는 건데. 너 진짜 거울 안 보니? 53세가 저렇게 늙어 보여도 되는 거야? 맞아, 우리는 관리를 해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데 너는 60대 같아. 그때였습니다. 의료센터 건물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앞서 걷는 사람은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고 뒤따라 여러 명의 간호사와 직원들이 정중하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혹시... 박영희가 무언가를 알아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지연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김수진과 박영희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의료센터에서 나온 의사가 지연을 여보라고 부른 것이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급하게 부탁해서 미안해요. 그의 가운 왼쪽 가슴에는 프레스티지 메더컬 센터 흉부외과 과장 박준호라는 명찰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김수진과 박영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까지 가난한 동네 아줌마라며 무시하던 지연이 이 거대한 의료센터 과장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여보, 이분들은? 준호가 지연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지연이 담담하게 답하자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하지만 김수진과 박영희는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말문이 막힌 것이죠. 그때 의료센터 직원 중 한 명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과장님, 회의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준호가 직원에게 답한 후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서류 정말 고마워요. 저녁에 집에서 봐요. 네, 회의 잘하고 와요. 부부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며 김수진과 박영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준호가 의료센터로 들어간 후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예상치 못한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의료센터로 들어간 후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수진과 박영희는 방금 전 자신들이 한 말들을 떠올리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남편이 여기 과장이야? 응. 지연의 간단한 대답에 박영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동창회 때 왜 말 안 했어? 개인 병원이라고 했잖아. 개인 병원이 맞아. 남편이 따로 운영하는 개인 클리닉도 있거든. 지연의 담담한 설명에 두 사람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대형 의료센터 과장이면서 개인 클리닉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실력과 재력을 의미했거든요. 그럼 왜 굳이 숨겼어?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야. 굳이 자랑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지연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의료센터 정문에서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운전기사가 내려와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품위 있는 신사였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죠. 어머, 저분 혹시... 박영희가 그 신사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신사는 의료센터로 들어가기 전에 지연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지연 씨. 여기서 뵙네요. 아,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신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과장님 부인이시죠? 이런 곳에서 뵙다니 반가워요. 준호 과장님은 요즘 어떠세요?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도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회의 저도 참석할 예정이에요. 새로운 의료 장비 도입 건이죠.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지켜보던 김수진과 박영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호 과장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네, 전해드릴게요. 신사가 의료센터로 들어간 후 김수진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연아, 저분이 누구야? 이 의료센터 이사회 회장님이야. 지연의 대답에 두 사람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사회 회장이 너를 알아? 남편 관계로 몇 번 뵌 적이 있어. 지연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진과 박영희에게는 충격적인 정보였죠. 바로 그때 의료센터 직원 한 명이 밖으로 나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과장님께서 잠시 올라오셔서 회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달라고 하시는데요. 회의 자료를? 네, 새로운 장비 도입 관련해서 사모님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직원의 말에 김수진과 박영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의료진 회의에 지연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녀가 단순한 의사 부인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알겠어요. 잠시 올라갈게요. 지연이 직원을 따라 의료센터로 들어가려는 순간 김수진이 급히 불러 세웠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지연이 돌아보자 김수진과 박영희가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가지 말고 우리랑 좀 이야기할까? 무슨 이야기? 그냥 옛날 얘기도 하고. 박영희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미안한데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서. 지연이 정중하게 거절하자 김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자. 글쎄. 지연이 망설이는 사이 의료센터에서 또 다른 직원이 나왔습니다. 사모님, 과장님께서 급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지금 갑니다. 지연이 의료센터로 들어가려 하자 박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진짜 잠깐만 기다릴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지연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간절함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1시간 후에 1층 카페에서 만나자. 지연이 간단히 말하고는 의료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김수진과 박영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완전히 망했다. 김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가 그런 사람이었을 줄이야. 박영희도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료센터 앞 벤치에 앉아 지연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지연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거든요. 의료센터 안에서는 지연이 남편과 함께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러서 미안해요. 새로운 MRI 장비 도입 건인데 예산 관련해서 지연 씨 의견이 필요해서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지연 씨가 경영학 전공이었잖아요. 게다가 예전에 병원 경영 컨설팅 일도 했었고. 준호의 말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전 그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몇 년간 의료기관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때때로 남편의 업무에 조언을 해주곤 했었죠.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사회 회장을 비롯해 여러 의료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반가워요. 오늘 의견 부탁드릴게요.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지연이 자리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수진과 박영희는 의료센터를 올려다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지연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지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지금 그녀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잘못된 편견과 무시, 그리고 며칠 전 동창회에서의 모욕까지.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곧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지연이 의료센터 1층 카페로 내려왔습니다. 회의를 마친 그녀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들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에 대한 찬사를 받았거든요. 김수진과 박영희는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지연이 나타나자 두 사람 모두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기다렸어.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지연에게 말해본 적이 없었죠. 회의는 잘 끝났어. 박영희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정중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응, 잘 끝났어. 지연이 자연스럽게 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뭘 마실까? 지연이 메뉴를 보며 물었을 때 김수진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 우리가 사줄게. 뭘 마시고 싶어? 커피 하나면 돼. 아메리카노, 라떼, 아니면 더 비싼 걸로. 박영희가 덧붙였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음료를 주문한 후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수진과 박영희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김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 특히 동창회 때. 정말 너무했던 것 같아. 박영희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지연이 담담하게 답했지만 두 사람은 더욱 죄송스러워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너무 몰랐었어. 너가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김수진의 말에 지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니.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을 뿐이야. 평범하다고. 의료센터 과장 부인이 평범해. 게다가 회의에도 참석하고. 박영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끔 도움을 주는 것뿐이야. 남편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 지연의 겸손한 태도에 두 사람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입구로 익숙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회의에 참석했던 이사회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지연을 발견하고는 직접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오늘 정말 훌륭한 분석이었어요. 덕분에 장비 도입 계획이 훨씬 체계적으로 정리됐습니다. 과찬이세요, 회장님. 아니에요.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역시 SKY 대학 경영학과 출신답네요. 회장의 말에 김수진과 박영희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연이 SKY 대학 출신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앞으로도 자주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물론 적절한 자문료도 지급하고요. 감사합니다. 회장이 자리를 떠난 후 두 사람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아, 너 SKY 대학 출신이야?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어. 서울대라고. 박영희가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럼 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왜 가난하게? 집안이 어려웠거든. 하지만 공부는 할 수 있었으니까. 지연의 담담한 설명에 두 사람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지연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은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몇 년 일하다가 결혼했어. 지금은 가끔 남편 일을 도와주고 있고. 경영 컨설팅이면 대기업들 상대하는 그런 일이야?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이때 카페 안으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직접 지연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지연 선배님이시죠? 어머, 민석이. 지연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선배님 맞네요. 여기서 뵙다니 반가워요. 너도 반가워. 지금 뭐 하고 있어? 저 지금 이 건물 12층에서 투자 컨설팅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선배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석이라는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선배님이 신입사원 때 가르쳐 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회사 한번 구경 오세요. 그래, 기회 되면 꼭 갈게. 민석이 명함을 건네며 자리를 떠난 후 김수진과 박영희는 그 명함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대표이사 김민석. 박영희가 작게 읽었습니다. 지연아, 저 사람이 너 후배야. 회사 후배였어. 신입사원 때 좀 가르쳐줬거든. 가르쳐줬다니. 너 그럼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거야? 김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냥 팀장 정도 했었어. 사실 지연은 당시 최연소 부장으로 승진했었지만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수진과 박영희에게는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연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연아,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었어.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박영희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지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실력과 품격은 겉모습이나 과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35년간 얼마나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 왔는지를. 카페 밖으로는 청담동의 화려한 저녁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진과 박영희에게는 그 어떤 빛보다도 지연의 진짜 모습이 더 눈부셨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김수진과 박영희는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수록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지연아, 우리가 정말 사과하고 싶어. 김수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동창회 때 물까지 뿌리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박영희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그때 일은 잊어버려. 지연이 담담하게 답했지만 두 사람은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잊을 수 없어.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김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회의 다 끝났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1층 카페에 있어요. 동창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지연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내려온대. 김수진과 박영희는 긴장했습니다. 아까 자신들이 지연을 조롱하는 모습을 준호가 봤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잠시 후 준호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연의 테이블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지연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회의 잘 마무리됐어요. 이사회에서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준호의 말에 김수진과 박영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아, 소개할게요.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김수진, 박영희.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지연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두 분 다 공부를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준호의 말에 김수진과 박영희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들은 그때 지연을 괴롭히기만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갑자기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연히 의료센터 앞에서 만났어요. 지연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좋은 인연이네요. 집사람이 평소에 고등학교 친구를 그리워했어요. 준호의 말에 두 사람은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박 과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가 저녁 대접하고 싶은데요.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고맙지만 오늘은 늦어서. 그럼 다음에라도 꼭 시간 내주세요. 박영희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럼 집사람과 상의해서 연락드릴게요. 준호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먼저 올라가서 정리하고 있을게요. 친구분들과 더 시간 보내고 있어요. 준호가 자리를 떠난 후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지연아. 김수진이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던 것 같아. 무슨 소리야? 35년 동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돈 있고 명품 차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고. 박영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껍데기만 있었는데 너는 진짜 실력이 있었구나. 실력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지연의 말에 두 사람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김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동창회 때도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괜찮아. 지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줄 거야? 박영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우리 모두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성숙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닐까? 지연의 너그러운 마음에 두 사람은 감동했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김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면 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는 거야.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지연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박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였던 적이 있었나? 지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진짜 친구가 되자. 김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5년간 쌓였던 오해와 편견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올라갈게.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서. 지연이 일어나자 두 사람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오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줘서. 고마워할 일은 아니야. 앞으로 모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연락 자주 하자. 응, 그래. 카페를 나서면서 김수진과 박영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은 것을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였구나. 김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박영희가 답했습니다. 청담동의 밤거리를 걸으며 두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연의 모습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고 능력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진짜 멋진 삶이라는 것을 말이죠. 의료센터 위층에서는 지연이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용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오늘 동창들 만난 기분이 어땠어요? 운전하던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지연이 작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지요. 지연의 담담한 말에 준호는 아내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지연은 베란다로 나가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별이 몇 개 보이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작게 중얼거리며 지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그 어린 자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며 상처받았던 그때의 기억들. 하지만 그 상처들이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살았다면.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생에 만약은 없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김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연아, 어제 정말 고마웠어.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 앞으로 자주 연락하자. 이어서 박영희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연아, 나도 어제 많이 반성했어. 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가르쳐줘. 지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며칠 후 지연은 동네 도서관에서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심리학 관련 서적이었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한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 그 구절을 읽으며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까지도 김수진과 박영희를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들도 결국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왔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구나. 작게 중얼거리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한 달 후 지연은 김수진, 박영희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과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한 옷차림으로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지연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 명품 사는 것도 줄이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도 그만뒀어. 김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예전에는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속도대로 살려고 해. 박영희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거. 지연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넓을 수 있어? 김수진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상처받을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 지연의 말에 두 사람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동창들과 만난 게 어땠어요? 좋았어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당신 덕분에 그분들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준호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지연의 모습이 자신이 사랑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걸. 35년간 쌓인 오해가 풀리고 세 사람이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아닐까. 펜을 내려놓으며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상처로 남겨두고 그 위에 새로운 관계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작게 중얼거리며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하루가 와도 이제는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53세 최지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복수가 아닌 화해로, 승리가 아닌 성장으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